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죠. 이거를 예. 정말로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 혼자 갔다 오고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갔다 왔다로.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제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뭐 윤 전 대표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근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좀 눈치를 보고 간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좀 힘을 빌리고자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윤석열하고 장동혁이 있어서 다행이다. 얼마나 뭐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지지율 최근에 봐도 민주당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은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요. 그냥 특히 이제 전화면 접조사들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이래저래 조금 논란을 일으켜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딱 저 국민의 4분의 1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눈길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땡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석연치 않아. 일단은 금요일에 일반 접견으로 해가지고 일반 면회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조심하려고 했지만은 특별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 일반 면회 갔다 오고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물론 금요일에 좀 조용한 때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슈가 상대적으로 저해준법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로.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아스팔트 뭐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당내에선 입지가 매우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이 표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저는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면회 취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2022년에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장동혁 의원은 2022년 6월 1일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0.5선 초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친윤 그룹에 뭐 장동혁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그러니까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뭐 올 연말 아니면 연초 이렇게까지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면회했었으면은 그게 갖고 올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0분 면회 과정에서 당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구치소에 계셨을 때도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갔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당대표 자격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게
최고위원이나 김민수 최고에게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네. 뭐 이것이 뭐 밖으로 기사화 뭐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가 뭐 금요일 토요일에 제일 부담스러운 뉴스 많이 쏟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 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간에 약간 미묘한 파열음도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오고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뭐 한미 관세 협정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당 대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당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이 오르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적어도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 기자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야. 야 국민들은 저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쉰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덜 쉰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밥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그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어디가 똥을 먹을래 카레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뭐 이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쉬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어쨌든 한 축의 지지층이었던 이 윤 어게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 어게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려간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자기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뭐라고 했냐면은 장 대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10분 면회하는데 5분 동안 짠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거를 김민수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거의 아스팔트의 스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 아스팔트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김민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장동혁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지지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세력을 윤어게인을 그대로 내가 등에 짊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걸밖에 안 보여요 저는.